프리다 칼로. 서양 미술사가 프랑스와 같은 서유럽이나 미국이란 나라의 미술에 한정되어 있다가 다양한 국가의 미술과 소외받는 여성 화가까지도 서양 미술사라는 영역에 포함한 사례는 최근의 일이다. 서양 미술사의 범위를 넓힌 화가 중에서 널리 알려진 프리다 칼로는 20세기 초중반에 살았던 여성 예술가이고 제3세계라 불렸던 멕시코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한쪽 다리에 소아마비 증세가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자마자 버스와 전차가 전복되는 큰 사고의 소용돌이 안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 큰 사고로 온몸의 뼈가 부러지고 버스의 쇠막대마저 그녀의 옆구리와 자궁을 뚫고 지나가는 등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게 된다.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예술적 동지였던 같은 화가 디에고 리베라와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그의 무자비한 여성 편력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과 바람을 피웠다. 프리다는 신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평생 마음의 상처까지 안고 살아간다. 자유라는 뜻을 가진 그녀의 이름처럼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 남편이란 사람도 원하는 아이를 3번이나 유산했던 불구의 몸도 그녀를 사는 내내 감옥처럼 갉아매었을 것이다. 47살의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프리다는 평생 총 32회의 수술을 했었고 인생의 반은 침대에서 보냈다. 그렇다면 160점가량이 되는 그림은 도대체 어떻게 그렸을까? 그녀의 그림들을 상상해보자. 도시의 삭막한 배경에 둥둥 떠있는 침대. 침대 위에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 그리고 프리다 칼로. 구름으로 둘러싼 우울한 배경에 상처받기 쉽도록 심장을 드러낸 현대식 드레스의 복장과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은 쌍둥이 같은 모습의 프리다. 프리다의 그림은 그림만 본다면 초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을 이해하고 보면 독특하면서도 뼈아픈 여성의 삶을 철저하게 사실주의적으로 표현한다. 모든 그림은 그녀에게 실제 있었던 사건과 기억에 의존하며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진짜 사건을 하나 읽어보겠다. 프리다는 새로 이사온 집에서 남편 디에고가 프리다의 여동생과 바람난 장면을 목격하고 말하는데 만약 내가 이 상황이라면 너무 괴로운 마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슬퍼하고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예술가였다. 프리다는 아픈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였는지 그 당시 극악한 살인마 사건을 자신과 견주어 표현했다. 살인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단지 몇 번 찔렀을 뿐인데 그녀가 죽었다.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남겼는데 프리다는 칼에 수도 없이 찔리고 발가벗겨진 죽은 여성을 프리다 자신으로 비유하고 살인마의 얼굴은 왠지 디에고를 닮게 그렸다. 화가의 현실에서 있었던 일을 가져온 이 직설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프리다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치유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이 사건으로 디에고와 결별하고 난 후 남자처럼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술에 빠져 살기도 했지만 파리에서 그녀의 예술성을 인정받는다. 호암미로, 칸딘스키, 피카소 등과 같이 당대의 유명 화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파리에서 마치고 돌아온다.
여러분이 그릴 부러진 척추라는 그림도 그녀의 상상이 아닌 경험에서 그려진다.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모래가 섞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올곧게 서 있는 프리다가 보인다. 실제로는 서 있기도 힘든 몸이었을 텐데 그녀가 그림에서만큼은 서 있다. 그녀의 척추로 비유되는 돌기둥은 여러 군데 부러져 있고 이를 고정하기 위해 정형 외과용 코르셋을 착용했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나타내는 듯이 크고 작은 못이 그녀의 몸에 수없이 박혀 있다. 하늘도 어둡고 그녀도 울고 있지만 울고 있는 그 눈이 정면을 피하지 않고 있으며 입은 앙 다물어 고통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느끼게 만든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잃지 않으며 꿋꿋이 인내한 그녀를 보니 나의 상황에서 닥친 행복하지 못한 것들도 작게 느껴지면서 그녀처럼 용기 있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프리다의 그림은 삶에 무거운 짐을 진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